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월요일 개장 분위기 봐주실 김도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이 2,410선까지는 지켜냈고요. 이번 네. 주는 미국 기술주가 좀 튀어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변동성 확대는 또 우려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미국 네. 증시는 제가 판단했을 때 테슬라 말고는 전체적으로 네. 좀 처져 있었던 분위기였는데요. 예. 제가 판단했을 때 미국장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조정세에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는데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국장도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낙폭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그대로 미국장이 거품장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대선 이전에 있는 변동성에 조금 일부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큰 방향성에 대한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이번 주에 있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뚜렷한 얘기가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또 다시 나타날 거고요. 경기 부양책은 결과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합의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반발 세력으로 약간 반등이 시도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서 역시 지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BIG에 대한 BBIG는 한국이고요. 미국 제 팡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손정희 효과에 이런 콜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을 줬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관련성으로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페이스북이라든지 플랫폼 쪽으로 관련된 IT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한 낙폭이 좀 컸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미국도 역시 기존에 조금 소외됐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향후 지금 글로벌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향후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기후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 그대로 그린 정책입니다. 그린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가고 있다는 게 초점이고요. 그 관련성으로 역시 테슬라도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 유가 관련된 석유화학 기업들이 좀 반등이 있었던 건 일시적인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의 이슈를 품고 움직이는 기업들은 역시 그린 뉴딜 정책에 맞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역시 기존에 좀 소외됐던 인프라 구축에 관련돼 있던 저번에 언급드렸던 인프라 위주의 철강이라든지 풍력은 당연히 철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건자재 쪽 그리고 전선 이런 쪽이 미국 시장에서도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측면대로 아래쪽에 408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방향성이 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슬라는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고요. 기존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쪽 우측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선에서 408달러를 지지하고 있으면서 460달러 선을 저항으로 가지고 있는 박스권의 영역에 있는데 이번 주에 저는 배터리 데이 이전에 이 460달러 위쪽으로 반등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내만여의 날이랑 동시만기를 이미 지나왔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내려갈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배터리 데이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달러 선을 돌파할 경우 다시 500달러 선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역시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좀 주는 역할을 하는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역시 자동차 쪽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업황 분위기로 시도했을 때 지수는 위쪽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신고가 영역으로 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지수를 확인해 봤었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최근에 직전 고점이 2,460포인트, 50포인트 자리에 저항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환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환율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1,180원대 부근 아래로 내려오고 1,165원대 그리고 1,150원대 사이로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떤 시장 상태가 오든 매수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저번 주에 있었던 이틀 동안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긴 했었지만 장 막판에 다시 끌어올려 놓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은 역시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환율의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말 그대로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매수 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도주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삼성전자도 조금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액션을 취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워낙 삼성전자에 크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아래로 간다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지 실제로 어제 아래쪽으로 1%대 정도만 보여주고 보합권, 양봉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시장이 내려가기보다 외국인 매수세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그 중심적인 역할은 크지만 SK하이닉스가 위쪽 방향성을 뚜렷하게 유지, 개별 이슈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방향성 위쪽을 뚜렷하게 유지해주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게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 주도 산업입니다. 주도 산업 쪽에 영향을 뚜렷하게 우상향해주는 그런 방향성을 줄 거라고 판단되고요. 장중에 삼성전자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리는 거는 일시적일 뿐이고 주도주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 자체가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개별 장세가 아닌 주도주 장세가 된다라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상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지수대로는 위쪽으로 고점을 2,600포인트가 직전, 우리가 2018년도 고점이었는데 저는 위쪽으로 좀 상향된 2,730포인트까지는 상상 여력을 좀 열어놓고 좀 호흡을 길게 보신다라면은 지금 이 시장을 절대 공포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흔들린다, 막 이런 감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공포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공포 매물에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역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유동성에 강한 탄력을 잃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공포 심리에 빠져 있을 때 나오는 투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건강한 조정이라 생각하고 낙폭을 키울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코스피는 2,730포인트까지 시간적으로 호흡을 좀 길게 두고 보신다라면 내년 이전에 아마 상승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바이오 쪽에 뚜렷한 흐름이 조금 약세로 보이지긴 하지만 일부 바이오 쪽의 흐름은 계속 꾸준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학회가 아직까지 계속 11월 달에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JP 모건 컨퍼런스까지는 바이오 쪽의 흐름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하반기,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그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백신이 일부 부작용이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다시 재개되는 모습도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굵직한 대기업들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발표가 남아있고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에도 흐름이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주축을 주고 그리고 주도주 전방산업 쪽의 상승, 자동차와 반도체가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역시 중소형 가치주들의 흐름도 우상향할 것이라고 판단되니까요. 지금은 수급장을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중에 연기금이 같이 들어오는 매수권 안에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신다라면은 그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향후 시장이 흔들리는 공포 시장이 오더라도 그 종목들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개별 테마 종목의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개별 테마는 장중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면서 무게감을 주는 거는 역시 가치주 쪽의 흐름에서 수급을 항상 체크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주셨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공포 심리 때문에 매물을 내놨을 때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가치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네. 철강 철강. 쪽 오늘 같은 경우 인프라 관련된 철강 네. 쪽이라든지 아니면 건자재 쪽으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 원자재 쪽 관련된 기업들 좀 살펴보신다라면은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업종별로도 흐름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김도호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